추어블이나 파우더를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드롭 제품은 절대로 최우선 선택지가 아닙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훈 약사입니다.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짧게 휴가를 갔다 오느라 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는데요. 준비한 영상은 유산균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물로 유산균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아이들 유산균 고르는 방법의 하나로 드롭, 추어블, 파우더 대체 어떤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요. 유산균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어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어블 제품은 사실 좀 가장 애매한 제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맛있게 먹이고 편하게 먹이기 좋다는 장점 외에는 특별히 특출난 장점은 없습니다. 파우더 제품처럼 보장균 수가 많거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롭 제품처럼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장균 수가 추어블 제품 중에서 그나마 아주 많은 편인 듀오락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드시모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끼케야 10억, 15억 수준입니다. 유산균을 고를 때 정말 중요한 턱도 중에 이제 균수와 균종이 있는데 그 균수면에서 만족스럽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알이 아무리 크게 만들어봤자 1g 조금 넘게 담는 수준이거든요. 대부분은 1g도 안 됩니다. 그 1g도 안 되는 양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도 담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담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자, 다음은 드롭입니다. 자, 드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좀 명확해요. 근데 이 용도를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드롭 제품은 신생아 외에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게 신생아 때 잔뜩 구비해 두셨다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계속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그냥 먹이던 거니까 뭐 이래 괜찮겠거니 하고 아이가 커나감에도 계속 그냥 드롭 먹이시는 분도 많은데, 아까 추어블 제품처럼 드롭 제품은 보장균 수를 매우 적게 담을 수밖에 없어요. 보장균 수가 드롭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인 드시모네 같은 경우도 10억이잖아요. 게다가 파우더 제품과 추어블 제품과는 다르게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아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프리바이오틱스 담겨있는 드롭 제품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는 없어요. 자, 균수도 적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없는데 그럼 대체 이 장점 없는 제품을 어떨 때 쓰는 것인가? 씹어먹을 수도 없는, 이빨이 없는 우린 아기들, 모유 직수로만 식사를 하는 아이여서 뭐 섞어 먹을 분유 같은 게 마땅치 않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드롭 제품밖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죠. 물론 신생아부터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유산균이 필요한 상황들은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필요할 때 그런 드롭 유산균 처방 내기도 합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장내 유익균이 자연분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모유가 아닌 분유로 식사를 하게 된다면 특히 장내 유익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뭐 영아산통이 있거나 피부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인데 유산균이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선택하시는 게 드롭 제품입니다. 추어블이나 파우더를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드롭 제품은 절대로 최우선 선택지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우더 제품인데요. 사실상 가장 많은 보장균 수를 담을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프리바이오틱스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아이들 유산균 보급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어린이 제품들은 파우더 제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먹었을 때 반응 효과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은 만큼 배변적으로도 효과가 빠르고, 아무래도 보장균 수도 많으니까 장내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일례로 최근 키즈 제품 라인만 봐도 좀 괜찮다 싶은 제품들은 50억 이상, 혹은 70억 이상, 혹은 100억 이상, 이렇게 성인 제품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의 보장균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장균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보장균수는 일단 많으면 좋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차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꼭 고용량의 보장균수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높은 보장균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파우더 제품이 가장 가성비도 좋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에게 유산균을 급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아이가 파우더 제품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손쉽게 먹이기 좋으신 형태는 아무래도 추어벌 제품이 되겠고요.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여서 뭔가 섞어줄 수 있는 형태도 마땅치 않고 추어벌 제품도 줄 수 없게 이빨이 나지 않은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드롭 제품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